일단 우리가 전체 운동 쌤 책 페이지는 못 봤다. 이쪽 130? 160? 아, 네. 160. 됐나? 자, 첫 번째 일단 이 뒤에 있는 거부터 먼저 이야기할 건데 첫 번째 운동을 표현을 해줘야겠다. 운동을 표현을 하기 위해서 뭐 얘기를 할 거냐? 사실은 우리가 어떤 물체가 움직이게 된다. 근데 똑바로 움직이는 걸 갖다 직선 운동이라는 거야. 근데 항상 직선 운동이 있지는 않아.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갈 건데 이렇게 돌아서 갈 수도 있는 거거든. 됐지? 그럼 어떤 물체가 A 지점에 있다가 B 지점까지 간다는 얘기지. 그랬을 때 분명히 움직인 건 맞아. 근데 이럴 때 어떻게 움직였다라는 얘기를 표현을 하는 게 두 가지가 있는 거야. 거리라는 얘기하고 그리고 변위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변위. 거리는 일반적으로 S라고 이야기합니다. S. 그리고 단위는 미터를 써. 미터를. 그럼 예를 들어서 거리 내가 이렇게 간 거거든. 실제로 얼마를 갔느냐? 5m를 갔어. 5m. 내가 5m를 이동을 했는데 변위. 얘는 변화, 구가, 위치가 변한 게 있냐. 그래서 변위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S 요 위에 화살표를 하면서 벡터량이라고 하거든. 크기도 있고 방향도 좀 진행했다. 이렇게. 현아 거기보다 한 칸 앞에 있는 게 눈에 괜찮지 않겠나? 괜찮나? 안녕? 자, 그 변이. 그럼 요거는 이렇게 곡선으로 했을 때 5m지. 직선으로 딱 꺼보니까 3.5m인 거야. 직선으로 딱 하니까. 그치? 여기 3.5m. 그러면 보통 얘들 크기 방향인데 방향 보통 무시를 하고 얘기를 안 할 거야. 그래서 변위 크기는 3.5m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운동을 할 때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변위 방향 무시하다 보니까 어떤 얘기? 거리라는 얘기 그리고 변위 크기라는 얘기를 할 거다. 됐습니까? 이 정도는 이제 기억을 하고 자, 이게 동그라미 1번 운동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거리와 변이다. 두 번째 운동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두 번째 게 뭐냐면 얼마나 빨라 이렇게. 대체 그 빠르기에 대한 표현을 어떻게 이야기할 거냐? 두 가지가 있는 거야. 속력이라는 얘기가 있고 밑에 줄에 속도라는 얘기가 있고. 속력은 내가 항상 알던 거 분의 걸린 시간 분의 이동한 거리. 정확하게 쓰면은 걸린 시간 분의 이동한 거리, 이동 거리 이렇게 이야기하겠지, 그지? 그러면 쌤 속도는요? 속도는 우리가 변이라는 게 왜 했느냐? 얘 때문에 한 거지. 우리가 고등학생이 되면서 어떤 얘기를 하느냐? 변이라는 얘기, 속도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얘는 속도 역시 변이처럼 방향을 포함을 한 거거든. 방향을 포함한 거야. 그래서 속도는 시간분의 변위. 근데 변위 크기가 되면 속도 크기가 되는 거지. 됐나? 쌤은 이게 헷갈렸어 예전에. 거리고 변이고 뭐 오만상 헷갈려 거리가. 그래서 저기 있는 게 적고 보니까 리을일 때 리을이더라. 리을일 때 리을이더라. 거리와 변이만 헷갈리지 않으면 되겠지. 맞지? 속력일 때 거리였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요 얘기 예시로 하나만 이야기할게. 만약에 이렇게 간다. 내가 A 지점을 출발을 해서 수직으로 B 지점을 지나서 C까지 도착을 한 거지. 근데 자, 우리 중3 이후에는 피타고라스는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거거든. 그러면 3m를 갔다가 수직으로 4m까지 간다. 그러면 사실은 내가 A 지점을 출발해서 B를 지나서 C까지 간 거잖아. 맞지? 얼마 걸렸냐면 결국은 내가 A에서 C까지 가는데
2초가 걸렸어. 2초가. 완전 빠르다, 맞지? 그러면 2초가 됐을 때 속력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라고 하면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지. 걸린 시간이 2초가 되고 그리고 이동한 거리는 직접 내가 발자국 들고 짚어서 받는 그거 다 합하니까 7m 이렇게. 됐습니까? 그래서 속력은 3.5m/s로 될 거고 근데 속도라기보다는 속도 크기라고 너희들한테 물을 거거든. 속도 크기. 속도 크기는 걸린 시간 2초 동안에 변위값이 얼마냐? 내가 피타고라스 아니까 3대 4대 5 그래서 5m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5m를 갔으니까 속도는 2.5m/s의 크기를 가지겠다. 됐습니까? 됐어. 일단 속력, 시간, 속도, 시간 뭐 얘들 관계들 쌤 그래프가 생각할 수 있는 거 맞지? 네, 그래프 하기 전에 일단 쌤 하나를 더 할 거거든. 왜 그래프라고 생각해? 공식 있으면 무조건 쌤이 그래프 있다 있거든. 그 그래프 있을 건데 하나 더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해요. 가속도 쌤 우리 가속도 알죠? 맞지? 가속도는 어른들 운전할 때 엑셀레이터, 엑셀러레이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그래서 가속도 속도가 이게 한자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쓰는 거거든. 더할 가자. 그러니까 한자가 중요한 게 아니야. 이걸 기억을 해야 돼. 더할 가자. 속도가 더해진다. 근데 사실은 플러스로 더해질 수도 있고 마이너스로 더해질 수도 있다. 어쨌든 속도가 변할 거다. 그러면 속도가 뭐냐면 빠르기와 운동 방향을 얘기하는 거니까 가속도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빠르기나 운동 방향이 변할 수 있다. 이 얘기인 거지. 가속도 운동이다. 가속도 운동이라는 얘기는 빠르기와 운동 방향이 변할 수 있다. 변할 수 있다. 이게 가속도 운동이다. 이해됐나? 그럼 얘 왜 변해? 왜 변하냐고? 하나밖에 없지. 누구 때문에? 자, 여기서 우리가 좀 한 번만 더 볼까? 힘이라는 게 있었어. 힘이란 것 자체가 힘. 참고로 이야기하면 모양이나 모양은 작게 좀 못해. 모양이나 운동 상태, 방향과 빠르기의 변화 요인이다. 변화 요인이다. 빠르기나 방향 그거 바뀌게 하는 건 힘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럼 가다가 느려지는 것도 힘 때문에. 가다가 빨라지는 것도 힘 때문에. 그러면 가다가 방향도 빠르게도 변하지 않다는 얘기는 힘을 주지 않았다. 이해됐어? 그러면 우리가 힘 줬기 때문에 뉴턴 운동대 2법칙 그런 적이 있다 그치? F는 ma. 그러면 힘 주면 힘도 방향이 있는 벡터가 아니고 가속도도 방향이 있는 벡터가 아니다. 힘의 방향으로 물체의 운동, 빠르기 변할 수가 있다. 이랬습니까? 그럼 가속도 운동? 그러면 궁금하다. 가속도를 어떻게 이야기할까? 여기 가면 n분의 f가 적용이 될 거고 한꺼번에 해야 나중에 안 갈리거든. 그럼 가속도 정의상으로 그러면 시간 지났을 때 속도가 변하는 거지. 시간 변화량분의 시간당 속도 변화량. 속도 변화량. 시간 변했을 때 속도가 변한 거 그게 시간 변화량 델타 t분의 델타 v. 이게 가속도가 되는 거지. 됐습니까? 정의상으로는. 근데 쌤은 이거는 같이 외워주기를 권장하면서 얘를 단위는 뭐 쓸까? 단위는 미터 퍼 세크 제곱. 됐지? 미터 퍼 세크 제곱을 쓸 거다. 이게 잘 들릴까 모르겠다. 마이크를 안 켰다. 녹화인데 뭐 맞나? 마이크를 안 켰다. 잘 들리기를.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일단 운동 표현은 자, 거리, 편의, 속력, 속도, 가속도 이렇게 있다. 그러면 얘를 갖다가 자, 그래프로 표현을 한번 살펴보자. 그래프 표현. 항상 우리는 공식이 있었었고 공식이 있으면 그래프가 있었다라는 얘기를 생략했으니까 자, 이번에 그래프를 할 때 일단 이렇게 이야기할게. 등속 중학교 4학년부터 했던지 일정한 속력으로 물체가 움직이고 있다. 맞지? 그러면 이래 잠깐만. 이 등속력, 등속도 어쨌든 고등학교 무조건 속도거든. 그러면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등속, 직선 또는 등속도 등속으로 직선을 만다. 빠르기도 변하지 않고 방향도 변하지 않았다. 그러면 빠르기와 방향이 변하지 않았다. 왜요? 오, 힘 안 주면 그래. 힘 안 주면 그래. 이 힘을 알짜 힘이 없으면 그러니까 매끈한데 마찰이 없는데 굴러가기 시작하면 계속 같은 빠르기로 같은 방향으로 굴러갈 거라는 거지. 그러면 자, 혹시 V는 뭐? T분의 S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그리고 가속도는 델타 T분의 델타 V. 그러면 등속도 O. 잠깐만, 우리는 그래프가 사실은 3개가 필요합니다. 3개가 어떻게 세로축이 위치나 거리가 될 수 있고 세로축이 속력이나 속도 될 수 있고 그리고 가속도가 될 수 있고 이렇게 나오면 무조건 다 고쳤지, 그지? 난 이대로 못 보겠다. 거리 S, 속도, 속력 둘 다 V, 가속도 A 이렇게. 그럼 일단 등속 운동은 힘을 작용 안 해서 가속도가 빵이지. 여기까지 해야지. 맞지, 그지? 그 대신 빠르기, 요게 빠르기잖아. 이 값이 변했을까? 안 변해야지. 안 변해야지. 이 그래프에서는 가로축의 시간 다 가로축의 시간에 쓸 거다. 시간 분의 거리. 이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T분의 S 시간분의 거리. 됐습니까? 그러면 얘가 기울기가 일정해야 돼. 어디서 출발하는지 중요하지 않아. 그러니까 원점에서 출발해도 상관없고 이 위에 가서 출발해도 상관없다는 거야. 어쨌든 기울기가 일정하면 우리가 봤을 때 등속 운동이다. 이랬나? yes. 그러면 얘는 힘을 가하지 않았고 일정한 속력으로 움직이니까 이동한 거리가 시간에 비례해서 일정하게 증가. 됐어? 자, 두 번째. 그러면 우리가 그래프를 표현할 때 등가 속도 운동을 한번 해보자는 거지. 등, 가속도 운동. 일정한 크기의 가속도. 지금 가속도는 F는 MA니까 힘으로 바꿔서 한번 생각해봐라. 힘으로 바꿔서 등 가속도다. 등, 일정한 크기의 힘이다. 일정한 크기의 힘이 계속 작용한다. 등 가속도. 됐나? 그럼 여기도 일단 그래프부터 먼저 한번 도전해 보자면 가축이 시간 세로축은 거리 속력이나 속도 가속도. 그러면 가속도가 일정한데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공식이 뭐냐? S는 뭐 VT라든지 똑같은 공식이지만 V는 T분의 S라든지 변형해
그 A는 델타 T분의 델타 V니까 결국은 뒤쪽에 가서 또 나오겠지만 이렇게 되겠다. 델타 V는 AT 이렇게.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이 F가 일정하다는 얘기는 일정한 물체니까 질량이 일정할 거라고. 힘이 일정하면 가속도가 일정할 거다. 일정한 크기의 힘이 계속 작용. 그러면 가속도가 일정한데 그럼 이 그래프에서는 얘가 생각이 나야지. 근데 가로 성분과 세로 성분으로 돼야지. 가로 성분과 세로 성분 있는 게 한쪽 변해가면 좋아. 그러니까 오른쪽식이 좋겠지. 맞지? 그럼 이게 가로 세로 성분의 곱이 뭐지? 속도 변화가 되는 거야. 속도 변화가. 그치?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게 만약에 2초다. 가속도 크기가 4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이 면적이 의미하는 건 속도가 변화된 값이 8 미터 퍼 세컨드의 크기입니다. 그렇게 되겠지. 그럼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게 가속도 운동을 했을 때, 등가속도 운동을 했을 때 처음 속도에서 속도가 변해야지. 동일한 운동이었다면 만약에 이 그래프에서 속도 변화밖에 모르지. 만약에 처음의 속도가 얼마? 4였다 이렇게 된 거야. 4였다. 그러면 2초 동안에 속도는 8만큼 변해야 되거든. 8만큼 변하면 그거 2초 변하는 동안에 속도가 8만큼 변해야 돼. 근데 이 그래프에서는 기울기가 가속도네. 봐봐. 이렇게. 델타 T분의 델타 V. 가로분의 세로.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됐을 거야. 이렇게. 그리고 조금 기다려주면 이렇게. 됐나?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가 요거보다는 사실 이게 익숙하거든. 봐봐. V, T. 요렇게 된다. 우리 이거 본 적 있지 않나? 이거 그리려니까 조금 애매해서. 그러면 세 번째 얘가 요렇게 되는 거. 그럼 처음에 정지였다. 그리고 가속도 크기가 10 미터 퍼 세컨드 제곱이었다. 실제로 지구에서 9.8 미터 퍼 세컨드 제곱을 주로 이야기하지만 대략적으로 10으로 이야기하는 거. 저 그래프 개용하기 전에 이게 조금 편해서. 됐나? 그럼 선생님이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런 얘기 하지 않았나? 1초다. 속력이 얼마? 10. 2초다. 얼마? 20. 3초다. 얼마? 30. 이렇게. 그치? 그러면 혹시 1초 동안 이동한 거리, 여기에서 면적이 거리 맞지? 그치? 그럼 만약에 이게 t초라면 속도는 10t. 그래서 이 x축하고 이루는 면적, 이 면적이 바로 이동한 거리. 그러면 이게 낙하 높이 끝에 뭐로 있다? h는 가로 t 세로 10t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2분의 1에다가 t에다가 10t 곱하니까 얼마? 5t 제곱이면 딱 좋겠다. 이동하는 높이는 5t 제곱. 됐나? 그러면서 선생님 하나 더 가르쳐줬던 게 있는데 혹시 1357 기억나? 요거 퍼즐 조각처럼 보면 퍼즐 조각처럼 요거 똑같은 면적으로 이렇게 보면 하나 둘 세 개의 삼각형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렇게 갔었을 때 퍼즐 조각처럼 된 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거다. 맞지? 그래서 똑같은 시간 동안에 1s, 3s, 5s 이렇게 가는 거지. 그러면
공식으로 봤을 때 잠깐만. 자, 그러면 여기 봤을 때 우리가 요거 135 치고 되는데 우리가 중3 때 이런 얘기 했거든. 얘가 떨어질 때 정지 상태였다. 이건 안 적어도 될 것 같아. 속력이 10이었다. 그러면 떨어진 거리는 S는 V가 T로 설명했었나? 속력이 0이고 10 됐거든. 그럼 평균은 중간에 5. 맞지? 그러면 5m/s로 1초 동안.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1초 됐을 때야. 1초 됐을 때. 그 다음에 2초 됐을 때는 그럼 떨어지다 속력이 얼마 됐을까? 20 됐겠지. 그럼 요거는 떨어질 때 이거 역시 S는 이게 뭐냐고? 평균 속력. 속력이 변하니까 평균을 할 거다. 내가 10점 맞다가 성적이 올라서 꾸준히 올라서 20점이 됐거든. 그럼 평균 15점. 그러니까 시험 칠 때 10점, 11점, 12점, 13점에서 20점까지 꾸준히 올라갔단 말이야. 그럼 그거 다 더하면 평균하면 15일 거다. 맞지? 그래서 얘가 15일 속력으로 1초 동안 갔다. 15m. 그래서 처음에 욕한 가로에 1초 11이고 5m지. 5m, 15m, 25m. 그래서 5m, 15m, 그 다음에 얼마? 이렇게 25m, 좀 삐딱해졌지만 25m 떨어져야 될 것 같다. 그치? 25m 떨어진 이유가 얘가 속력이 30m/s일 건데 그 평균이 얼마? 25로 1초, 25m. 이렇게 갈 것 같다. 그럼 누적해서 보면 5, 20, 45. 그러면 5, 20, 45. 보니까 1제곱, 2제곱, 3제곱, 1대, 4대, 9네. T제곱에 필요한다. 그러니까 쭉 그냥 알고 있어야 되는 거라서. 그러면 얘들이 시간에 따라 높이 또는 거리면 2차 함수잖아. 2차 함수란 거지. 그럼 얘들도 등가속도 운동이 되면 어디서 출발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2차 함수 꼴이다. 이렇게. 그러면서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속도인 거지. 속도가 점점점 세워졌지. 말 되겠나? 됐어. 이렇게 놓고 나면 언제가 편하다? 고2가 편한 거다. 고2가. 고1 때 할 때 아싸리 빡빡하게 해서 이렇게 듣고 나면 그 다음이 편하다는 거지. 자, 그러면 그래프를 설명 한번 했다. 그래프 한번 설명했고, 일단 속력, 속도, 그리고 그래프를 한번 설명을 했고, 자, 우리가 뭘 볼 거냐? 세 번째. 우리 주변에 사실은 힘이 종류가 상당히 많아. 그나 힘이 종류가 상당히 많은데 우리는 지금 통합과학에서 포커스는 힘 중에서도 중력. 근데 혹시 중력이라는 정의가 뭔지 아나? 그치. 근데 그 앞에 어떤 물체가? 모든 물체는 질량을 지냐. 질량을 지닌 물체 사이의 일부. 잠깐만. 중력. 질량을 지닌 물체 사이의 인력. 그러면 어떤 물체가 질량을 지녔었고 또 다른 물체가 또 다른 질량을 지녔었고. 그럼 사실 모든 힘은 거리가 멀어지면 힘이 약해지거든. 그치? 물체 중심에서 물체 중심 사이의 거리 R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면 힘은 어떻게 작용하느냐? 힘은 이걸 과학자를 해보니까 R 제곱분의 G M M. 무슨 얘기냐? 각각 물체가 질량을 지녔을 때 질량의 곱에 비례하더라.
질량의 곱에 비례하고 거리가 멀어지면 약해지더라고. 그래서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더라. 멀어지니까 힘은 약해지고 질량이 크니까 힘이 세게 작용하고. 이랬나? 그러면 중력이란 건 질량이 지닌 물체 사이의 인력인데 그 대표적인 걸로 그러면 이거 지구라고 하고 이거 지구 옆에 있는 물체라고 하는 건 어때? 이렇게 된 거지. 그러면 우리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배웠던 게 이렇게 지구가 있다면 지구 옆에 나도 있고 건물도 있고 뭐 비행기도 있고 뭐도 있고 사과나무에 사과도 있고 했었을 때 이들 사이에 서로 당기는 힘이 있다. 됐나? 그러면 여기서 지금 궁금하다. 만약 얘가 사과였다라고 이야기하면 사과가 지구를 당기고 지구가 사과를 당기자. 사과가 지구를 당기는 힘과 지구가 사과를 당기는 힘 어느 게 세게? 같아요. 작용 반작용이라고 해서 FA가 B를 B가 A를 이걸 이렇게 표현해. A가 A를 말 순서대로 A가 B를 근데 내가 네 당기면 니도 내 당겨. 사실 내가 네 좋아하면 니도 내 좋아하게 될걸? 웬만하면 그렇다는 거지. 내가 네 싫어하면 느껴져. 나도 네 싫어. 이렇게 되듯이 얘가 서로 만약에 사과가 지구 당기면 지구도 사과를 당긴다. 그치? 그럼 얘들 둘이는 힘의 크기는 같은데 방향이 반대야. 본 적은 있는 것 같다, 그치? 요 마이너스가 뭐라고? 물리 시간에는 부호가 방향을 의미한다. 두 물체 사이의 힘인데 A가 B 당기는 건 예를 들어서 위쪽이면 B가 A 당기는 건 아래쪽인 거야. 맞지, 그치? 그래서 두 개가 부호가 반대고 크기는 같고 작용 반작용은 두 물체 사이에 작용할 건데 크기는 일치하고 반대 방향이다. 반대 방향. 그럼 지금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할게. 예전에 우리가 겨울방학 때 했을 때 너희가 오답률이 굉장히 높았던 건데 자, 여기에 M자리가 있어. 여기에 좀 크고 무거운 2M자리가 있는 거라. 자, 여기서 봤을 때 거리가 R이다. R. 예시 문제로 이 물체 가벼운 거 A, 무거운 거 B. A가 B를 당기는 힘이 F라면 B가 A를 당기는 힘은 얼마일까? F이다. 이유는 작용, 반작용. 네. 근데 만약에 B 대신에 4M짜리 질량 C로 바꿔. 이랬나? B 대신에 이 자리에, 야, 비켜봐. 4M짜리가 간 거야. 됐나? 그러면 A가 C에 작용하는 힘 크기는 얼마일까? 열쇠는 공식. 사실은 이때 G라고 하는 건 만류인력 상수. 저 값은 변하는 게 아니야. 하나의 물체가 스몰 m, 또 다른 하나의 물체가 라지 m처럼 된다는 거지. 그러면 이 힘의 크기는 질량의 곱에 비례한다는 거지. G. 그럼 아까 질량의 곱이 2m 제곱이었지. B 대신에
4m짜리로 바꿨지. 맞지? 4m짜리로 바꾸면 이렇게 4m제곱 되겠지. 그럼 질량곱이 몇 배? 2배. 그럼 힘의 크기는 A가 C의 조건, C에 작용한 힘이 A건, A에 작용한 힘이건 두 개 같아야 될 거잖아. 몇 배? 2배. 얼마가 될까? 2F로 될 거다. 2F로 될 거다. 하나를 더 해야 돼. 하나를 더. 자, 그러면 B를 현재 거리보다 몇 배 먼데 갖고 갈까? 3배 먼 곳으로. 3배 먼 곳으로 가져가면 작용하는 힘은 얼마이다. 그러니까 거리를 바꿨다라는 얘기를 했거든. C 아니고 B인 거야. 얘를 그대로 여기서부터 어떻게 R 말고 3R이 되고 이쯤 갖고 가면 어떻게 돼? 이렇게. 힘의 크기는 어디 비례한다?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지. 거리가 몇 배? 3배. 거리 제곱이 9. 반비례니까 9분의 1 F가 되는 것 같다. 이랬습니까? 그때 너희들한테 제일 많은 오답률은 얘들. 질량이 2배다. 그럼 A가 B를, B가 A를. 힘 크기는 같다. 힘 크기는 같다. 서로 무조건 작용, 반작용이다. 그래서 얘가 박스다. 작용, 반작용.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일 거다. 됐습니까? 이제 중력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할게. 중력은 단지 질량지는 물체 사이 인력인데 그게 하나가 지구가 되고 또 다른 하나가 물체가 되었을 때 작용을 조금 더 자세히 해보겠다는 거지. 이제 이거는 우주 끝까지 작용한다. 중력의 크기는 상당히 작은 값이거든. 상당히 작은 값인데 우주 끝까지 정말 작아요. 아, 그거 다른 힘, 전기력, 자기력 이런 거에 비하면 좀 작을 수도 있다. 자, 그러면 4번. 지구 표면에서 중력의 작용. 지구 표면에서 중력이 작용할까? 이렇게. 일단 약간은 확장을 해서 보면 지구가 이렇게 있어. 지구가. 그러면 여기에 나무가 있고 나무에 누가 매달려 있을 거냐? 사과가. 근데 저 매달린 사과 지금 안 움직이고 매달려 있단 말은 무슨 상태? 정지 상태. 되게 궁금한데 중력이 작용할까 안 할까? 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다고 힘이 없는 건 아니지. 그치? 가만히 있다는 얘기는 무슨 힘? R자 힘은 0이다. 모든 작용하는 힘을 다 합했을 때 그 힘은 0인데 그러면 여기 사과 잠깐 떼와서 보면 야 사과야 너 왜 매달려 있어? 라고 이야기했더니 자 위쪽으로 누가 당겨 누가? 나뭇가지가 아래쪽으로 누가 당겨 누가? 지구가 나뭇가지가 근데 얘들 둘이 힘이 똑같다는 거지. 똑같으니까 위로도 아래로도 힘이 남은 게 없지. 그러니까 합력이 0, R자임이 0, 그럼 물체가 움직이게 되는 거 힘이 없으니까. 움직임의 변화가 없는 거지. 일어나 움직임의 변화가 없다, 정지 상태이다.
이해됐나? 그러면 애들이 제일 잘 속는 게 그거다. 매달려 있어서 정지한다. 중력은 0일까? 아니, 그치. 그러면 중력의 크기,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 물체의 무게라고 할 건데, 이 물체의 무게가 뭐는 아니다. 절대로 0은 아니다. 지구에 있는 거. 중력이 0일 수는 없다. 그러면 쌤이 궁금한 게 하나 생겼다. 사과가 어떻게 하다 떨어져. 대체 낙하하는 동안 중력의 크기는 땡땡하다. 증가할까, 감소할까, 일정할까? 왜? 왜 일정해? 이게 되게 큰 지구. 여기가 되게 작은 사과. 근데 지구 전체 크기에 사과 하나 생각하면 밖에서 보이지도 않을걸? 근데 우리가 과장해서 이렇게 적은 거죠. 그럼 사실은 여기 이 크기가, 지구 반지름이겠네. 지구 반지름. 지구 반지름 얼마 안 되지? 6,400km. 이게 얼마 안 되면 얘는 값을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라. 그러면 얘가 떨어지는 동안 이거 낙하했을 때 이 거리는 무시할 수 있을 만큼 작다는 거지. 그래서 분명히 좀 전에 거리가 변하면 중력 크기가 변한다 했단 말이야. 하지만 저거 나무 떨어지는 동안, 나무에서 떨어지는 동안 이거 거리 거의 일정. 물체 사이에 거리가 일정하다라고 봐야 되는 상황이다. 무시할 수 있을 만큼 적게 변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거리가 안 변하고 질량이 안 변할 거니까, 상수 안 변할 거니까 중력의 크기는 똑같다. 됐나? 오케이. 그래서 물체 표면에서 중력이 작용을 한다. 왜 연락을 안 받고 말이야. 그지? 그래서 중력의 크기는 낙하하는 동안에도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 이해됐나? 자, 그러면 물체 표면에서 중력 작용. 어느 방향일까? 항상 지구 중심 방향. 그치? 방향은 연직 아래. 이 연직 아래라는 게 뭐냐면, 혹시 너가 납이 중금속인지 알지? 납덩어리를 매달아. 되게 무거운 줄을 매달았을 때 걔가 향하는 방향. 그 연직 방향이거든. 되게 무거운 걸 매달았다. 그럼 연직 아래 이게 결국은 지구 중심 방향이 되는 거야. 지구 중심 방향이 될 거다. 한 몇 쪽 정도 띄워둔대? 지금까지 썼는 거. 네 번째 장이래. 네 번째 장이래. 그래서 일단 연직 아래 지구 중심 방향이다. 그치? 그러면 이제 이 중력의 크기는 바뀔 수 있을까? 어떻게? 중력 크기는 뭐에? 물체 질량이 변하면 바뀔 수가 있을 것 같다. 맞지, 그치? 우리가 중력의 크기, 물체 질량에 비례한다. F는 우리 원래 R제곱분의 GMM이었지. R제곱분의 GMM. 물체 질량은 M이야. 그리고 이 R은 거의 지구 반지름. 그 정도 될 거고. 라지 G는 만류인력 상수. 그리고 대문자 G는 지구의 질량. 그러니까 이 값은 변하는 게 아닌 거라. 변하는 게 아니고 얘를 계산을 하니까 얼마?
2.8 이렇게 미터 퍼 세크 제곱 이렇게 되더라고. 됐습니까? 그러면 물체 질량 바뀌면 중력 크기 바뀌겠네. 됐나? 혹시 학교에서 그런 얘기 하셨어? 지구가 약간 다원이다. 적도 쪽하고 북극 쪽하고 이런 얘기 한 적 없지? 그치? 그래서 중력 그냥 지구에서 이렇게 구할 거다. 그러니까 자, 그러면 중력이 끊임없이 계속 연직 아래쪽으로 작용을 한다면 지구 주변에서 중력 작용으로 나타나는 물체 운동의 변화가 있겠지. 맞나? 5번 할까? 5번. 지구 표면 주변에서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에 의해서 물체 운동의 변화가 생긴다. 5번째. 중력에 의한 물체의 낙하 운동. 중력에 의한 낙하 운동. 자, 그럼 일단 첫 번째, 지금 이렇게 얘기할게. 공기 저항을 무시한다. 공기 저항을 무시한다. 글씨가 좀 이상하게 읽히긴 했는데 공기 저항을 무시한다. 한마디로 있잖아. 공기 저항 무시하면서 딴 게 뭐 있어요? 중력밖에 없는 거야. 공기 저항을 무시한다. 중력만 작용한다. 중력만 작용을 한다. 공기 저항 무시한다. 중력만 작용을 한다. 그러면 좀 있잖아요. 물체가 있었는데 그치? 질량이 m이야. 그 옆에 또 다른 물체가 있는데 크기는 똑같아.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골프공하고 탁구공은 거의 사이즈가 비슷하단 말이야. 사실 진공은 그것도 필요 없어. 깃털조차도 똑같이 떨어질 거잖아. 맞지? 그러면 얘가 질량이 만약 3m 정도 됐다. 그럼 중력은 얘 mg면 얘는 그치 더 3배 정도 크겠지. 중력 크기가 3mg 정도 될 것 같다. 근데 선생님 이 물체 떨어질 때 가속도가 궁금한데 혹시 우리 가속도 공식 한꺼번에 봐야 될 것 같다라고 하지 않았나? A는 M분의 F는 델타 T분의 델타 V. 그래서 A는 M분의 F는 델타 T분의 델타 V. 지금 여기에서 시간, 속도 얘기가 있나 없나? 없지. 그런데 힘이거나 질량의 얘기는 있지. 그러니까 여기선 가속도 구하고 싶으면 이렇게 구하는 거야. 얘 말고. 이랬나? S. 그럼 가속도 어떻게 구해? 얘들 왼쪽 거 가속도는 뭐분의 뭐? M분의 얼마? mg. 오른쪽에 건 가속도 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가속도 혹시 다를 수 있으니까 A 다시 할게. 가속도는 얼마분의 3m의 질량이었고 힘이 얼마? 3mg. 날리면 똑같네? 지구 주변에서 동시에 떨어뜨릴 때 얘가 무거운 거건 가벼운 거건 가속도는 어때? 동일하다. 그러면 얘를 갖다가 동시에 같은 높이에서 낙하시키면 가속도가 똑같지? 그치? 가속도가 같기 때문에 속도 변화가 똑같지? 그치? 두 개의 속도 변화가 똑같은 거야. 뭐 어느 게 먼저 떨어져? 그치? 동시에 지면에 도달한다. 무슨 이게 있잖아요. M하고 3M인데요. 혹시 깃털은 어떨까요? 옆에 이거 깃털 깃털이건 상관이 있나 없나? 깃털 M 엄청 작아요. 힘 엄청 작아요. 이렇게 되겠지? 그치? 어떻다? 가속도 무조건 같다. 누구 가속도? 중력 가속도로.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거 실험을 하기 위해서, 네, 지금 저번에 그런 얘기 했잖아. 요렇게 생긴 진공관이 있다. 진공관 같은 데서 여기다 물체 놔둬놓고 이렇게 있다가 하나, 둘, 셋, 탁.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이거 안 된단 말이에요. 굵기 때문에 이렇게 있다가 탁 들어올리면 하나는 깃털 넣고 하나는 쇠공 넣어놔도 동시에 탁 똑같은 높이를 딱 지나는 걸로 찍히더라.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시간당 속도 변화량이 똑같기 때문에 같은 시간 떨어지면 같은 높이까지 도달을 했다. 이해되겠나? yes. 혹시 그러면 중력에 의한 물체의 낙하운동? 그래, 아까 우리 살짝이 한번 했는데 h는 OT제곱. 등가 속도 운동. 맞지? 거기, 그리고 떨어질 때 같은 시간 동안의 거리가 같은 시간 동안에 이동하는 거리는 같은 시간 동안 이동하는 거리는 일정하게 증가. 내가 중학교 때 이거 틀렸거든. 정말 조심해라 했는데 나 기억나나? 왜 다른 말로? 같은 시간 동안 이동하는 거리. 그럼 자, 이 같은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 이게 같은 시간당 이동 거리. 동일한 시간당 이동 거리. 시간당 거리, 다른 말로 시간분의 거리면 두 글자로 그게 우리가 시험 때 틀렸던 그거란 말이야. 내가 이걸 틀려가지고 왜? 나 성격이 급하니까 거리는 일정하게 증가. 알지? 봤거든. 왜? 거리는 1, 3, 5, 7, 9에서 1, 4, 9, 16, 25 H는 OT제곱 H는 OT제곱 이게 거리잖아. 낙하 높이 거리 이 참수거든. 일정하게 증가 안 하지. 처음엔 조금, 그 다음에 조금 더, 그 다음에 억수로 많이 이렇게 될 거니까. 일정하게 증가 안 하지 했는데 내가 뭘 못 읽었냐. 얘가 성격이 급해서 못 읽은 거야. 같은 시간 동안 이동하는 거리. 다른 말 뭐라고? 시간 동안 거리니까. 속력인 거야. 됐나? 그럼 얘들은 속력이 어떻게? 일정하게 증가. 얘들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 그 말이 이 말이네. 이해됐습니까? 같은 시간 동안 이동하는 거리, 걔가 다른 말로 속력. 그래서 앞뒤 꼼꼼하게 끊을기를 잘해야 된다는 거지. 그럼 갑자기 궁금하다. 중력만 작용하면 저런데. 그러니까 중력만 작용하면 동시에 같은 높이면 뭐에 관계없이 질량에 관계 없이 동시에 지면을 지나게 될 건데 그러면 갑자기 궁금해진 게 공기장을 무시 안 하면 어떻게 되는데? 라는 게 있다는 거지. 그치? 자, 두 번째. 그럼 공기 중에서 낙하시킬 거란 거지. 공기 중에서 낙하. 그러면 선생님이 얘들아 이렇게 꾸기 꾸겼는 A4 용지 폈는 A4 용지 떨어뜨리면 누가 먼저 떨어져? 꾸긴 거. 이유는? 자, 얘가 A4 용지 이렇게 들고 있고 얘는 똑같이 꾸기 했다. 됐지? 얘들도 질량이 M, 얘들도 질량이 M. 어차피 A4 용지 한 장이니까. 맞지? 그러면 여기서 작용하는 힘이 mg. 잠깐만.
잠깐만. 자, 공기 중에서 낙하한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이게 쌤 옛날에 좀 헷갈리던데 아래쪽으로 mg 중력이 있는 거 맞지? 똑같은 A4 용지면 얘도 아래쪽으로 똑같이 뭐 mg가 있을 거야. 그런데 공기 저항은 왜 낙하산 알지? 펼쳐지면 큰 거. 위에 펼쳐진 면적이 크면 공기 저항이 큰 거라. 그치? 그럼 얘는 공기 저항이 어디로? 위로 아래로? 위로. 근데 공기 저항이 중력이 클까? 공기 저항이 클까? 낙하산 타고도 내려오더라. 안 올라가고. 그럼 어느 쪽에 힘이 커? 밑으로 힘이 큰 거지. 그래서 공기 저항, 우리 옛날에 V는 IR 할 때처럼 저항, 그냥 R 해. R.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라. 그러면 왼쪽 가고 오른쪽 가고 얘는 면적이 훨씬 더 좁다 얘가. 그치? 그럼 공기저항이 쬐끔 정말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쬐끔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이래 보면 얘를 잠깐만 힘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R자 힘이 어느 쪽이 더 커? 왼쪽 오른쪽. 이 중력 이 크기는 똑같잖아 사실은. 똑같은 물체니까 똑같았는데 위로 되는 공기저항 반대쪽이니까 빼야 되지. 그치? 그럼 남아있는 힘이 얘가 조금 더 작은 힘. 그치? 밑에가 10이면 위에 3. 밑에가 10이면 위에 1. 그러면 이게 아래쪽으로 힘이 크고 얘는 아래쪽으로 힘이 좀 작고 됐습니까? 그래서 누가 빨리 떨어질까? 힘이 크니까 얘가 가속도가 크고 얘가 가속도가 작겠지. 됐습니까? 그러면 오른쪽에 꾸깃꾸깃 되는 게 어떻게 먼저 도달한다. 이렇게 되면 이제 깃털은 어떨까? 깃털 중력은 작아. 근데 공기저항은 엄청 커. 떨어질까요? 말까요? 풀풀풀 이렇게. 됐었지, 그지? 그 상황이다. 됐습니까? 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중력 때문에 낙하하는 거 이렇게 있었다. 그러면 이제 조금 다른 걸 한번 해보자. 다른 걸. 자, 5번까지 했고 6번. 여섯 번째. 가만히 생각해보면 될까? 얘를 갖다가 옆으로 확 던지면 어떻게 될까? 던지면. 포물선. 이유는 아래쪽으로는 힘이 작용하지. 수평으로는 힘이 없지. 그럼 수평으로는 등속. 그래서 여섯 번째. 수평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 던지려고 하니까 조금 위에 가는 게 좋겠어. 그래서 조금 높더란데 위에 올라가서 얘를 갖다가 던져볼 거야. 던져보는데 자, 그럼 시작. 훅 던졌대. 날아간 속력이 있었다. 근데 내 손을 딱 떠나는 순간 뭐 궁금하면 하나 던져보면 되지 뭐. 맞지? 그게 문제가 될 게 없잖아. 궁금하면 하나 던져보면 되지. 야, 뭐 부러지겠나? 부러질 수도 있겠지만 얘를 갖다 던지면 어떻게 되는지 바래. 포물선 맞나? 근데 이걸 만약 카메라로 찍어서 분석을 한다면 어떻게 됐을까? 얘는 수평으로는 일정한 간격으로 떨어졌을 거다. 그런데 연직 아래로는 시작 훅 이렇게 떨어질 거란 거지. 그래서 어떻게 1, 3, 5, 7, 9 그림이 조금 깡패처럼 됐다. 조금 더 길었어야 되는데 맞지? 그래서 똑같은 시간 동안에 떨어지는 높이가 1, 3, 5, 7, 9 이런 식으로 떨어져야 되지 않을까? 옆으로 이동하는 거리는 똑같고. 이유는 자, 얘는 이렇게 봐야지. 연직 방향과 수평 방향으로 나눠서 생각해 줘야 되겠네. 연직 방향과 수평 방향으로.
수평 방향으로는 힘이 작용할까 안 할까? 이제 손 떠났어. 없어. 그렇지. 그래서 힘의 크기가 0인 거야. 근데 힘이 0이면 가속도가 0인 거지. F는 ma. 미안. 면직을 위에다 적었다고 생각도 안 했다. 수평을 먼저 할 거라고 마음속에. 여기서 힘이 0. 쏘리. 그럼 힘이 0이면 가속도가 0이겠지. 가속도가 0이니까 무슨 운동? 등속. 근데 혹시 요거 동의하나? 등속 직선 운동.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쌤 여기서 탁 던졌잖아. 위에서 카메라 들고 항공샷으로 찍었는 거야. 그럼 얘가 옆으로 이렇게 가지는 않았다. 이렇게 똑바로 갔는데 따다다다 일정한 간격이다. 그러니까 위에서 항공샷을 찍으니까 옆으로 안 갔다. 그래서 무슨 운동? 등속, 직선, 운동. 이해됐습니까? S. 그러면 연직 방향으로 어떻게? 힘이 작용해? 어떤 힘? 중력. 그렇죠? 중력. 일정한 크기의 힘이 작용하지. 그럼 어떤 운동을 할까? 등가 속도 운동. 등가 속도 운동을 한다. 그래서 시간당 이동 거리가 일정하게 증가. 맞지? 이제 시간당 이동 거리 괜찮겠나? 누군 그때 틀렸어. 마음이 너무 아프지 않았나? 그냥 틀렸대. 그래서 내가 뭐라, 니 그때 틀렸대. 그래서 내가 뭐라 했냐면, 나도 이거 틀렸었는데, 이러면서 막 그랬었거든. 아니, 중학교 내내 별로 안 틀려도 몇 개 안 틀렸는데 생각이 안 나나. 나 정말 쓰라려 아파 죽는 줄 알았어. 시간당 이동한 거리. 시간당 이동 거리. 얘는 뭐로 봐? 속력. 속력. 그럼 등 가속도면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 그럼 시간당 이동 거리가 일정하게 증가. 이랬나? 아마 이렇게 해주면 잘 모를 건데 아마 지금 고등학교 2학년들 실험하더라고. 이거 하면 기억날 건데. 기억 안 나나? 이거였거든. 이거였거든. 그래서 점점. 여기서. 이게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점을 찍는 거야. 0.1초마다. 60분의 1초마다.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시간이야. 똑같은 시간에 점이 빠박 60분의 1초마다. 찍혔는데 거리니까 이게 세로값이 얼마? 속력인 거야. 알겠나? 그래서 이거 여기 연결해 보니까 세로값 속력이니까 이렇게 하면 기울기가 가속도네. 이렇게. 쟤들 사진 찍어서 해보면 이렇게 돼. 세로축을. 아까 쌤 항공샷으로 한다 그랬지? 걔는 등속이잖아. 그럼 항공샷으로 했는 건 아마 이렇게 될 거다. 이렇게. 점점 이렇게 점 찍혀는 거. 일정한 시간 동안에 똑같이 갔을 거고. 이게 어느 방향? 수평 방향으로는 이렇게 될 거고. 연직 방향으로는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될 거다. 이해가 되나? 오케이. 그러면 지금 되게 궁금한 게 하나가 생겼거든. 어떤 궁금한 게 생겼냐면 수평으로 던진 물체가 저렇게 간대. 하나는 저렇다 치자. 하나가 아닐 수도 있잖아. 맞지? 하나가 아닐 수도 있지. 근데 하나가 아닌 걸 하기 전에 혹시 이게 만약에 20m 높이라면 몇 초 만에 지면 도달할까? 여기 20m 높이에서 물체를 수평으로 던졌어. 속력이 2로. 그랬을 때 여기 이 거리, 수평 거리는 얼마일까? 나중에 공이 콩 떨어졌는데 그 수평 거리 얼마일까?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
항상 뒤에서부터 물었는 것부터 확인해야 돼. 맞지? 너희들한테 뭐 물었어? 수평거리 이거 물었지. 그치? 그러면 수평거리 옆으로인데? 맞아, 옆으로야. 그러면 거리는 어떻게 구할까? 속력 곱하기 시간이겠지. 속력 곱하기 시간인데 내가 거리를 물었다는 얘기는 이 값과 이 값은 알아라 이 말이겠지. 근데 속력 알아 몰라? 알지. 그치. 속력은 이미 알아. 근데 시간을 알아 몰라? 그러면 얘가 지금 모르는 상황인데 내가 얘를 구해서 대입을 해야지 이 값을 알아낼 수 있다는 거지. 항상 질문이 거리였기 때문에 질문부터 확인을 해야 돼. 그럼 질문이 거리니까 속력 곱하기 시간. 그럼 나는 속력은 알아. 그럼 시간 알아내야 되겠지. 근데 이거 무슨 시간일까? 내려와야 되겠네. 그러면 얘가 지면 도달하는데 시간을 알아내서 넣어줘야 되겠네. 맞지? 그러면 얘들은 무슨 방향으로? 연직 방향으로는 어떤 운동을 할까? 자유낙하? 자유낙하. 그치.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등속 직선 운동이지만 일반적으로 공기저항 마찰을 무시한다. 라고 이야기할 거고, 그러면 이 운동이 자유낙하 운동이겠지. 자유낙하 운동이라면 지구에서라면 중력 가속도 g가 10일 거고, 정확하게 10m/s 제곱으로 이야기할 거고. 맞지? 때로는 9.8에도 상관이 없지? 그치? 그러면 이 연직 방향일 때는, 내가 높이 알아 몰라? 높이 알지? 그러니까 뭐라고? h는 5t 제곱에, 너희들 h 20을 알면 5 곱하기 t 제곱해서 시간 알아내서 이 시간을 싹 넣어주면 거리가 나오겠네. 이해됐나? yes. 그래서 무턱대고 봤는데 모르겠다 이게 아니라 항상 물음표부터 확인. 그러니까 너희들한테 나오는 게 아니라 쌤이 아는 공식은 그밖에 없어. V는 T분의 S, A는 M분의 F, 델타 T분의 델타 V. 그밖에 몰라. 그거로 다 할 거야. 이해됐나? 그러면 일단 우리가 거리를 물었으니까 시간이 필요한데 이 시간 어떻게 알아낼까? 연직 방향이니까 낙한 높이로 시간 알아내겠다. 네. 그럼 시간이 몇 초? 2초. 시간이 2초 걸렸으니까 이 2초를 넣어서 몇 미터? 4미터. 땡큐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럼 여기서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네. 그러면 니하고 내하고 요 나란히 이렇게 서 있다가 니는 속력 2로 던지고 나는 속력 4로 던지고 니는 속력 6으로 던지면 어떻게 될까? 우리 공이.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 맞지? 그러면 수평으로 던진 물체에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수평으로 던진 물체는 그래 포물선 운동을 할 거다. 포물선 운동. 그런데 그 포물선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여러 개의 공이 있는데 누구는 여기 떨어지고 누구는 좀 멀리 떨어지고 누구는 더 멀리 떨어지고.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잘은 모르겠지만 얘가 날아갈 때 만약에 거리가 1대 2대 4에 도달했대. 얘가 0부터 x, 2x, 얘가 4x일 때 지면 도달했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때 지면 도달을 했다라고 치면 동시에 도달한 건 맞겠지? 그럼 던질 때 속력이 달랐겠지? 얘는 V고 얘는 2V고 얘는 4V고 다른 높이에서 떨어지면 상황이 다르겠다. 그치? 맞지? 다른 높이에 떨어지면 상황은 다를 거다. 예를 들어 누구는 밑에서 누구는 위에서 이렇게 던졌으면 그거는 떨어지는 시간이 다를 거니까. 그럼 만약에 자 이건 안 그래도 좋은데 누구는 그러면 안 되는데 여기서
누군 이 위에서 던진 거라. 근데 네 거도 여기 가고 내 거도 여기 갔거든. 네. 얘가 20m 높이래. 얘는 5m 높이래. 콩 여기서 부딪혔대. 충돌했대. 던지는 속력이 어떨까? 일단 우리가 뭐 할 수 있지? 높이를 알지. 높이를 알면 뭘 알아낼 수 있다? 시간을 알지. 지면 도달 시간을 알지. 일단 우리가 헷갈리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h는 5t제곱이 있고 또 하나 써야 되는 건 어떻게 수평으로 이동하는 거리. r은 옆으로 던진 속력 곱하기 시간이지. 그러면 너희들한테 알려준 게 뭐밖에 없어? 높이 h밖에 없어. 그리고 여기 r 똑같을 거다 알려준 거지. 됐나? 그러면 너희는 위에 거부터 할 거야? 밑에 거부터 할 거야? 나는 위에 거부터야. 왜 위에 거부터 하냐? 위에는 h는 문자 같지만 알려준 거거든. 그럼 실제로 모르는 건 t밖에 없어. 근데 밑에 거는 r 문자처럼 생겼지만 동시에 여기 충돌을 했대. 여기에서 충돌을 했대. 또 어떤 문제가 확장돼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생각을 많이 해야 돼. 됐나? 그럼 제가 충돌했단 말은 어쨌든 저 거리는 같은 거야. 두 물체가. 그치? 그러면 얘는 V도 모르고 T도 몰라. 둘 다 모르는데 할 수가 없지. 그치? 위에 거는 H가 4대 1이야. 얘는 아는 거라. 밑에 거는 R은 1대 1인 거야. 그러면 밑에 거 모르는 게 V도 모르고 T도 몰라. 할 수가 없어. 그러면 위에 거에서 H가 4대 1이기 때문에 T가 2대 1이어야 되네? 얘를 하는 거지. 됐습니까? 그럼 그거 구했는 거 갖고 밑에 오는 거야. 그럼 R이 1대 1은 그게 아니라 VT의 곱이 1대 1이다. 이렇게 된 거지. 됐지? 어우, T가 2대 1이지. V는 1대 2. V가 1대 2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지. VT 곱 때문에. 말 되겠나? 이건 한 번만 기록을 할까? S. 자, 7번이가? 7번. 그러면 아까 옆에 빠르게 던지면 멀리 날아가는 거 같잖아. 그래서 뉴턴의 사고 실험하자. 뉴턴의 사고 실험. 이 할배 되게 부러운 사람이야. 물리학자인데 실험을 안 해. 앉아서 팔자 끼고 앉아서 이래 되면 생각만 해도 얼마나 똑똑했으면 그렇게도 맞지. 자, 뉴턴의 사고 실험. 말이 이렇지 옛날엔 안 그랬을 수도 있다. 할배 고생했을 수도 있다. 우리한테 그려지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생각만 하고 있다가 해봤겠지. 나도 궁금하면 해보는데. 그치. 자, 그럼 여기 높은 산에 올라가서 돌멩이 하나 던지면 어떻게 될까? 톡 떨어지더라고. 됐지? 멀리 세게 던지면 멀리 날아가더라. 됐지? 더 세게 던졌더니 한 바퀴 돌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거지. 할배가 던져갖고 실제로 돌게 못하겠지. 맞지? 우리 왜 우주선 발사 이런 거 할 때 인공위성 발사 이런 거 보면 인공위성이 이거잖아. 결국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가서 여기에서 일정한 속도로 돌고 있다. 이러겠나? 그러면 잠깐만 나 이런 생각이 든다. 지구 주위에 달 돌고 있던데? 맞아. 달이 위성 아니야? 지구가 행성이고 단일행. 누구 옆에? 태양 옆에 다니는 행성. 그 옆에 행성 옆에 돌고 있는 애 누구? 위성. 그렇지. 그럼 이 위성 따라서 사람이 만들어 볼까? 인공위성이지. 인공위성. 그러면 자, 인공위성의 중력이 작용할까 안 할까? 확실해?
작용합니다. 아까 쌤 뭐라고 했냐면 우주 끝까지 진짜 멀리 안 보이는 그 별까지 내하고 중력도 작용한다. 그러면 질량진의 물체사에 무조건 중력이 작용하지. 그치? 그럼 이 지구와 인공위성도 중력이 당연히 작용을 할 거다. 그치? 그런데 쌤 중력 작용하면은 끌려와야 안 돼요? 그럴 것 같기도 한데 자, 혹시 얘가 뭘까? 뭐 공이시겠지 뭐. 너 아가야 때 갖고 놀았나 모르겠는데 갑에 돌리면 힘을 안 주면 멈춰. 힘을 주면 돌다가 일정한 크기의 힘이면 일정한 속력으로 돌고 힘을 안 주면 멈춰. 그러면 너희들 달이 지구 옆에 계속 돌고 있다고 알지? 일정한 속력으로. 그러면 얘가 돌고 있는 이유는 계속해서 중력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야. 중력 작용 안 하면 어떡해? 멈췄잖아. 아니면 어떡해? 날아가버려. 날아가버려. 나? 그러면 그러면 얘한테도 계속해서 일정한 크기의 중력이 작용을 하고 있다. 이해됐지? 계속해서 중력이 작용하고 있고 얘를 같은 경우는 점점점 빠르게 돌리다 보면 우주를 한 바퀴 돌고 더 빠르게 돌리면 우주를 그치 탐사할 수 있도록 떠날 수도 있을 거다. 그치? 그러면 좀 전에 쌤이 이렇게 빙글빙글 돌렸을 때 이런 얘기 했을걸? 쌤 예전에 진도 나갈 때 그러지 않았어? 집에서 베개 들고 한 바퀴 돌아보지? 돌아본 사람? 그치. 너는 왜 안 들어봤어? 딴 애들 다 들어봤는데. 할배는 사고 실험을 했지만 사고 실험 아닐 수도 있단 말이야. 직접 해봤을 수도 있다. 알겠지? 그러다가 이제 해본 거에다 과장을 좀 했는 거지. 상상력을 풍부하게. 돌아왔지? 돌아보니까 어때? 베개가 막 당겨. 베개가 막 당겨, 진짜. 막 느낌이 희한해. 놀이기구 타는 것 같아. 참 묘하지 않으나? 묵직한 거 들고 있잖아. 팍 돌아봐래. 지금 막 빙글빙글 도는 데 있잖아. 와, 조금 있으면 발 뜰 것 같아. 얘가 돌아가고 프로펠러처럼 작용해서. 그러면 이 힘을 뭘 하는데 구심력일까 원심력일까? 멀원 멀어지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우리 원근감 했을 때 멀어진다 원심력 멀원 공구 구심력 공 안쪽으로 구심력 원심력이 있고 구심력이 있다. 그러면 구심력은 안쪽으로 작용하는 힘이고 원심력은 여기서 멀어진 쪽으로 작용하는 힘이다. 근데 원래는 구심력이 작용하면 원심력이 생겨나는 거라. 베개 가만 들고 있는데 누가 막 잡아당겨주나? 아니거든. 내가 베개 들고 돌면 잡아당긴 느낌이 들어. 그러니까 사실은 얘가 있으면 이게 저절로 가상적인 힘이 생겨. 가만히 있는데 당기지 않아. 그래서 내가 들고 돌면 구심력을 가지게 되면 원심력이란 가상적인 힘이 생기는데 힘 딱 넣으면 그 순간 원심력은 또다시 사라져. 이랬나? 그래서 지구를 태양 옆에 돌게, 지구 옆에 달이 돌게, 지구 옆에 인공위성이 돌게 하는 힘은 모두 다 무슨力이다? 구심력이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조금 더 해야 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단 말이야. 추가적으로 몇 가지 더 있었는데 그 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 자 혹시 너 지구가 어떻게 생긴지 아나? 8km 갈 때 5m 떨어진대. 지구의 모습이 지구의 모양이 이렇게 되게 커다라서 직선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옆으로 수평으로 8km 날아갈 때 지구 중심으로 쫙 떨어지는 게 5m인 거야. 5m인 거야. 그래서 던지는 속력, 얘들 책에서는 어디 있느냐? 책에서는 얘를 64쪽에 아래쪽에 있기는 해. 64쪽에 아래쪽에 있긴 한데 이게 말도 안 되지, 그지? 8m, 5m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8km 갈 때 5m 떨어진 동그라미로 돼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5m는 무슨 의미예요? H는 5t제곱. 아하, 그러면 1초 동안에 자유낙하할 수 있는 그 높이가
5m였거든. 그럼 1초 지나면 중력 때문에 1초 지나면 5m 떨어질 거라고. 근데 어떻게 얘가 지면에 딱 안 닿고 요 위에서 1m 위에서 던져버리면 나중에 이거 5m 떨어도 어차피 여기 존재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 땅이 안 붙고 땅이 약간 떠서 고높이 유지하면서 돌 거라는 거지. 되겠나? 아까 1m 높이였으면 얘가 8km/s의 속력으로 던지면 옆으로 8km 날아갈 때 5m 떨어지는 거지. 그래서 지구 옆에 바짝 붙어서 쫙 간다는 거지. 이론상으로. 지구에 가다 보면 빌딩도 있고 산도 있고 맞지? 그러니까 실제로 그럴 수는 없지만 전반적으로 평균적으로는 이렇게 될 거다. 응? 이해됐나? 자, 그러면 쌤이 하나 더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자, 우리는 지구에 산단 말이야. 지구에 살아. 지구에 사는 중력 가속도 G가 얼마? 9.8이었다. 근데 지구에 살다 보니까 좀 심심해. 딴 데가 좀 궁금했어. 그래서 이제 나 내일부터 이사 간다. 안녕, 잘 있어. 언제 만나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면서 달로 이주해 갔다는 거지. 맞나? 달로 가서 내가 붕붕 뛰어보니까 오, 점프력 상상. 밖으로 확 커지는 거나. 쾅 했는데 확 뛰어. 뭐 번지 점프 하듯이 뭐 점프샷 하는데 엄청 잘 된다는 거지. 그치? 왜? 뭐가 작으니까? 중력이 작으니까. 중력이 얼마? 6분의 1지 아니드나? 그치? 그럼 얘를 낙하시키면. 그치? 낙하시키면 상당히 늦게 도달하겠지. 그치? 예를 들어서 같은 높이에서 낙하했을 때 얘는 같은 높이에서 낙하했을 때 낙하 시간이 훨씬 더 길어진다고. 얘가 낙하 시간이 길어지고 그치 위로 던지는 건 엄청 높이까지 잘 올라가. 엄청 높이까지 잘 올라간다. 높이 던지기 쉬워진다. 그치 그치? 높이 던지기 쉬워질 거다. 그러면 마지막 자 우리가 책상 모퉁이에다 대고 자를 하나 두고 그리고 여기에 A 물체 여기 자위에 B 물체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를 꽉 눌렀어. 이 지점을 꽉 눌러서 고정을 해. 그래서 뭐 하냐면 사실 이게 이만큼 좀 튀어나와 있으면 편하겠지. 여기 팍 치는 거야. 이만큼 튀어나와 있는 상태에 물체는 원대 놓고 여기를 팍 튄다. 그럼 왜 되겠노? 물체가 뚝딱 떨어지겠지. 그럼 뚝딱 떨어지는데 얘는 받침대 없으니까 다이빙 하듯이 아래로 떨어질 건데 비스무드만이 아래로 떨어질 건데 A는 얘가 이렇게 축으로 두고 치는 거지. 이렇게 두고 물체가 있는데 팍 쳐버리면 어떻게 이 축 두고 팍 치면 얘는 이쪽에 있는 거 밀어버리겠지. 그러나 A는 여기 있는 건 팍 쳐버리니까 낙하. 이쪽에 있는 건 앞에 있는 거 여기 탁 돌아가면서 팍 치니까 휙 날아가면서 포물선 운동. 됐습니까? yes. 그래서 요거는 자유 낙하를 하게 될 거고 얘들은 포물선 운동을 하게 될 거고 떨어진 높이는 같겠지. 그치? 떨어진 높이는 같을 거고. 됐나? 떨어진 높이가 다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더 먼저 더 위에서 떨어뜨려서
뭐 같이 갈 수는 있겠지. 이랬습니까? 그런 건 이제 응용 문제. 됐습니까? 그럼 요 다음 주까지 풀어볼까?